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8번째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광주에서 열고 디지털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광주의 인공지능 산업 등을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AI 경쟁력을 세계 3위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선 공약인 광주 복합 쇼핑몰도 언급하면서 디지털 혁신 명소로 만들어달라고 광주시에 당부했습니다. 최혜진 기자입니다. 인공지능, AI 기술로 움직이는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달리는 차 안에서 뇌파 측정이 가능합니다. 강아지 코의 피부 무늬를 이용해 반려동물 등록도 가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같은 AI 산업 전시회가 열린 광주에서 관련 기업 등이 참석한 가운데 8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열었습니다. AI 분야 경쟁력을 세계 3위로 끌어올리겠다며 광주의 AI 산업에 대한 지원을 거듭 약속했습니다.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거듭나도록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광주 공약인 복합 쇼핑몰도 언급했습니다. 쇼핑몰에 AI 기술을 활용하자며 광주시의 노력을 더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선다고 하는데 인공지능을 비롯한 최첨단 디지털 기술이 적극 활용돼서 세계적인 디지털 혁신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광주시에서도 각별한 노력을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 자리에서 광주 AI 산업의 기술력과 규모를 넓히는 2단계 사업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광주가 AI와 AI를 통한 연관된 산업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 이 점에 대해서 확실히 확인했다는 점을 보고드리면서 데이터 센터와 인공지능 사관학교 등을 기반으로 AI 대표 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 윤 대통령의 인공지능 관련 광주 방문은 이번이 4번째입니다. 정부 지원 의지를 거듭 밝힌 가운데 실질적인 예산 확보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광주 송정역의 임대 수수료율이 전국 역사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호섭 의원이 코레일 유통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철도 역사의 임대 수수료율이 광주 송정역이 37.1%로 가장 높았고 정읍역 32%, 용산역 24.9%였습니다. 조 의원은 최고가 입찰로 입점 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대형 프랜차이즈의 입점 기회를 늘려서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42년 만에 5.18 안매장 시신의 주인은 당시 화순에 살다가 광주로 일을 하러 갔던 23세 청년 엄경선 씨로 잠정 확인됐습니다. 생사도 알지 못한 채 긴 세월을 보내야 했던 유족은 이제라도 찾아서 다행이라면서도 참담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김정대 기자입니다. 옛 광주 교도소에서 나온 유골. 시신의 주인은 5.18 행방불명자 염경선 씨로 잠정 확인됐습니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8남매를 뒷바라지하던 23세 가장이었습니다. 가정의 형편이 넉넉 안 해갖고 집에서 살림을 형편도 안 되고 형제간들은 많고 별 집에 와서 소득이 없으니까 밥벌이라도 하고 그러고 돌아다녔어요. 광주의 식당에서 일자리를 구한 염 씨는 80년 5월 화순 큰 집에 들러 인사하고 떠난 뒤 영영 소식이 끊겼습니다. 할머니한테 와서 인사하고 갔다 그래. 근데 5.18을 그놈을 그 시기에 나갔으니까 거기서 협치해갖고 죽었다고 그러고만 생각하지. 계엄군들한테. 42년 만에 조카를 찾은 마음은 안쓰러움과 답답함입니다. 긴 세월 탓에 어디서 어떻게 죽게 된 건지 밝혀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근데 밝히면 이제 기양지 찾았으니까 소원은 풀었지만은 그거 어떻게 밝히면은 그 사람들이 미웠고 그것이 그 한두 사람이야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들이. 5월 단체는 안매장은 없다던 신군부의 거짓이 드러났다며 불인정 행불자를 포함한 전수조사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제 반란 계엄군들이 야만적 행동을 한 것은 사실로 인정받지 못한 행불자는
242명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하려면 또 계속해서 행불자들이 발견될 것으로 보고 추가 발굴과 사인 규명을 위해 5.18 진상규명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 등 정부 차원의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조선대 이사회가 민영돈 총장에 대한 징계안을 철회하면서 이사회와 대학 측의 갈등이 봉합됐습니다. 조선대 이사회는 어제 민 총장이 교수 9명의 징계 제청안을 이사회의 요구대로 제출함에 따라 내일 열기로 한 징계위원회를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선대 법인이사회는 비리 교수의 관리 책임자인 대학장 등에 대한 징계 제청안을 민 총장이 거부하자 2달 전 총장 징계안을 의결했고 이에 대해 학내 구성원이 반발하면서 이사회와 대학 측의 갈등이 계속됐습니다. 여수시장 인수위원회가 최근 과다한 참석 수당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수시 의회가 부정 수령 가능성을 제기해서 또 다른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 회의 문서입니다. 회의 날짜는 7월 1일, 인수위원 4명이 참석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당 지급 근거로 첨부된 사진 속에 회의를 하고 있는 사람은 3명뿐입니다. 이처럼 참석자 명단에는 있지만 사진 기록이 없는 사례는 다수 발견됐는데 해당 위원은 자신이 자리를 비운 틈에 사진이 촬영됐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회의에는 다들 참석을 하셨을 겁니다. 저도 물론이고요. 근데 뭐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라든지 이럴 때 사진 촬영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회의 자료에 첨부된 사진 속 2명의 인수위원. 다른 날짜의 회의 사진과 비교해보니 참석한 위원부터 몸동작, 책상 위에 놓인 서류까지 정확히 일치합니다. 같은 사진을 2번 쓴 겁니다. 여수시의회 강재현 의원은 최근 열린 본회의에서 인수위 일부 관계자의 경우 출근했다는 36일 가운데 절반 이상은 사진도 없다며 부정수령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과다한 지급뿐만 아니라 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이 그 자료로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어떤 인수위 수당이 투명하게 지급됐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강 의원은 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는데 정기명 여수시장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선생이 되겠습니까? 공무원도 아닌데. 시청 감사실이 공무원 감사인데 이거 왜 민간인 감사는 됩니까? 인수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다른 자치단체보다 서너 배 많은 9천만 원 가까이 지급하고도 근거 자료는 부실한 여수시. 선심성 예산 집행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 수사 1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순천경찰서 간부 A씨에 대해 수사를 의뢰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료법상 의료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데 A씨는 의사와 직원을 고용해 수년간 병원을 운영하고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서류 검토를 마치는 대로 A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봉교에 참사가 일어난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의 브로커로 활동했던 문흥식 전 5.18 구속 부상자 회장이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0단독 재판부는 변호사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문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에 추징금 9억 7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문 씨가 거액의 금품을 건네받아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했고 이 같은 공사수주 비리가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어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문 씨는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학동 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수주 알선을 명목으로 업체 4곳으로부터 12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모터스포츠 축제인 2022 전남 GT 대회가 다음 달 1일부터 이틀 동안 영암 국제자동차 경주장에서 열립니다. 코로나19 이후 2년 만에 관람객과 함께하는 행사로 치러지는 이번 대회에 5개 종목 200여 명이 출전할 예정이며 특히 F1 트랙으로 코스가 확대돼 경주팀들이 새로운 도전에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전남 GT 대회가 아시아 최고 수준의 스포츠 이벤트로 성장하도록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31회 전국 무용제가 목포에서 개막했습니다.
생명과 낭만 도시 목포, 대한민국 춤을 잇다라는 슬로건으로 다음 달 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무용제는 목포에서 14년 만에 열리는 것으로 전국 16개 시도 대표가 참여해 경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전국 무용제 개막에 앞서 목포 원도심과 평화광장 등에서는 찾아가는 춤 서비스와 국제 학술 심포지엄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진행됐습니다. 광양시가 섬진강에 제첩 10톤을 살포했습니다. 이번에 살포된 제첩은 한 달간 적응기를 거쳐 섬진강에 정착한 뒤 내년 5월부터 성장기와 산란을 반복하게 됩니다. 광양시는 2008년부터 제첩 서식지 확대와 어업인 소득 증대 등을 위해 약 80톤의 제첩을 섬진강에 살포했습니다. 가을이 왔음을 알리듯 곳곳에는 가을꽃들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광주 산동교 친수공원에는 이렇게 코스모스들이 멋진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가을꽃들과 함께 오늘도 청명한 가을 하늘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는 안개로 인해서 시야가 답답한 곳들이 있습니다. 현재 시정 상황 보시면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된 순천과 영암 등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가 100m 안팎으로 짧아져 있습니다. 요즘 밤사이에 안개가 끼는 곳들 많으니까요. 운전하실 때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안개가 걷히고 나면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어제 잠시 누그러졌던 늦더위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아침에는 꽤 서늘한데요. 광주의 한낮 기온이 28도로 어제보다는 3도가량 높겠습니다. 아침과 낮과의 기온차가 큰 만큼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대부분 어제와 비슷하고요. 한낮 기온은 담양과 화순 28도로 다소 덥겠습니다. 곡성과 순천, 광양의 한낮 기온도 28도로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25도, 강진 29도, 해남 27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2도에서 25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토요일에는 한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면서 늦더위가 절정을 보이겠고요. 화요일에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